정지야, 넌 아까 있었는데 왜 여기서 들어왔니? 좀 머물렀다가 여기 있지. 오랜만이네. 제 이름 뭔지 알아요? 까먹었어. 무슨 성은 뭐 와인은 무슨 맞다. 전혀 한 글자도 안 맞네. 어떻게 하면 좋지? 정지. 자, 봐봐. 뭐냐면 이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주는 게 맞겠지? 음, 잠시만.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이 만약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면 약수령 논술을 3학년 때 노려봐도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노릴 건 아니지만 수능 공부가 그대로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 저도 받으세요. 김영근 선생님 증명사진과 진짜 안 돼.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그건 뭐야? 네가 만든 거야? 어, 이거 먹어도 돼? 그건 제가 어. 내가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 이름이야. 자, 가천대, 강남대, 고대 세종, 이번에 국민대 처음 들어왔어. 오. 국민대 처음. 삼육대, 상면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국과학도 이렇게 학교 한국 외대 글로벌은 자연계열만, 홍대 세종도 자연계열, 고대 세종도 자연계열만 약수령 논술이 있는데, 음, 약수령 논술에 뭘 보면 될까? 문제를 좀 한번 볼까? 가천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봐봐. 가천대 인문의 약수령 논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80분 동안 15문제 푸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범위는 수학은 수원수투 범위야. 확통이랑 미적은 안 들어가. 어머, 어. 그래서 저눈 양눈술로 갈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시험을 볼 때 그냥 학생부 종합으로 한 두세 개 쓰고 약수령 논술을 이 중에서 몇 개 풀어보면서 준비해가지고 한 세네 개 골라가지고 약수령 논술을 또 지원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전략, 그것만 가지 말고. 네, 눈술은 객관식이에요. 자, 주관식입니다. 보세요. 단답형이야. 이거 지금 장문이거든. 장문. 장문인데 여기 읽고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어머, 봐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 뭐야?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장문에서 구독 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써서 교재에 실으려고 한다. 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는 거지. 자, 봐봐. 초고 작성을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의 일부다. 보기 1, 2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자, 구독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핵심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찾아서 서술형으로 1번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충족하면 5.4점 맞는 겁니다. 뭐야? 별거 없죠? 네. 보세요. 구독 경제 구체적 사례가 어딨냐? 자, 구독 경제란 하고 나오죠? 여기는 정의입니다. 전통적인 신문. 그래서 전통적인 신문부터 해서 이거 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다시 전통적인 이게 어절 있다가 마지막 어절. 그럼 여기에 전통적인을 집어넣고 마지막 어절 집어넣으면
그럼 2.7점, 2.7점 맞는 겁니다. 근데 저기 위에 써야 돼요? 아래 써야 돼요? 밑에 쓰는 거죠. 음, 근데 이렇게 씌우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겠어요? 아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뒤에 보면, 이제 보세요. 또 장문의 문제가 또 달려 있지. 그런데 장문상인데 글이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좀 어, 비문학 독서 지문,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웃소싱 지문이요, 이 작년 수특에 들어있었던 독서 지문이었어요. 또 일부러 연결을 네, 해주는 일부러 거예요? 연계해 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별도로 다른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EBS 연계 교재, 수특 문학 독서, 그리고 수능 완성에 들어있는 문학과 독서를 3, 4회독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면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숙지해 놓고 들어가면 시간도 안 모자라요. 이해되니? 찾아서 들어가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시문을 읽고 실시한 탐구 활동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 제시문 그림에서 A가 B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시와 달리 내부 제조 시에는 하고 뭐 나와요. 내용 찾아보면. 읽으면 찾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구조를 맞춰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한, 글자 제한수 있죠. 띄어쓰기와 문장문은 글자 수에서 제외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12자 내외로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뭐의 여기 봐봐. 달라지지 않으며 고정변 줄은다면 제시문 그림에서 Q의 위치는 어디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는데 어디 어디로를 6자 이내로. 자, 사람이 채점. 네, 사람이 채점합니다. 직접. 채점 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다 봐봐. 그리고 여기 또 독서 지문 하나 더 나왔죠. 노직에 대한 거. 이것도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는 거야. 빈칸.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찾으면 찾아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에 있어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비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수특 독서 지문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것들이 전혀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여기 집어넣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런 사례를 줘가지고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의문 변동 문제가 나와요. 문법 문제야. 잠깐만 올려주세요. 좀 더요. 거기 그러면 저기 고액 과실 주의 유무를 저 예. 비밀들이 아무데나 저 넣는 거예요? 네. 뭐요? 여기 안에 있잖아. 문맥에 맞게. 여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쉬워 보여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야. 약수령 논술의 평균 합격한 애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5점에서 6점대, 5점 중반에서 6점 초반대. 학교에 따라 내신 등급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그래서 이 논술을 수능을 앞두고 혹은 약수령 논술 앞두고 수능 날짜를 앞두고 수능 시험에 그런데 여기 최저가 필요해. 학교에 따라 최저 수준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최저가 그런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합 6 정도. 음, 두 과목 합 6 정도고 가천대나 이런 데는 한 과목 3등급. 아무거. 아무거나 한 과목 3등급. 어, 약수령.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채이나 수연이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건데 독서 지문을 읽다 보면 지금 수능 기출로 이게 EBS랑 연계돼서 나와서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독서 지문을 싫어할 게 아니라고. 싫어하는데요? 왜냐면 독서 지문은 어디에서 어 수특 알았어. 수특 연계 교재를 보면 그 공부를 해서 3회독, 4회독을 통해서 약수령 논술을 수시에서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약수령 논술에서 가장 높은 학교는 국민대 현재.
국민대 그리고 그 국숭재단 그 밑에가 광명상가의 가천대. 그다음 여대가 좀 있고 여기 보면 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학교 약수령 논술 진행하는데 와, 똥개한다. 그럼 그래도 지워하면 안 돼요? 왜? 진짜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대학들이 있고 좀 질문이 있어요. 음, 국민대 가천대는 약술한 논술로 제일 높게 갈 수 있는 나름 그러면 국민대 가천대는 내신, 수시, 교과나 학종으로는 몇 정도예요? 그때 한번 했었잖아. 그 내신으로는 내신 수시 잠시만요. 음. 가천대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학과 어디에? 일종의 사학과. 그까지 사학과 잠깐만 기다려. 사학과가 있나? 아니면 가천대에서 일반 문과 계열 그냥 경영학과도 갈까 상경 계열에서 대략 학생부 종합에서 경영학과의 경우 내신 등급이 70% 것이 3.88, 3.88, 그 정도 내신 등급이 70% 컷. 경찰행정학과가 있거든 가천대. 거긴 좀 선호하는 학과 3.23 그런 정도. 심리학과 같은 경우 3.46. 네, 가천대 얘기하는 거. 패션? 진짜 피부가 있는 게. 패션은 4.24 정도. 철학과는 문과 계열에서 가장 낮은 학과이긴 해. 철학과가 비인기 학과여서. 철학과 가서 다른 것 복수 전공하거나 전과하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철학과의 경우는 일반 논술의 경우, 약술형 논술하고 일반 논술의 경우는 철학과나 국문학과 이런 애들의 학과는 논술이 좀 빡세. 글 좀 쓴다는 애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약술형 논술은 그거랑 상관없어. 그러면 이 가천대에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도 약간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 아니, 잠깐 봐봐. 왜 안 되지? 8페이지? 어디로 도망갔지? 대학교 개천대, 가천대. 43. 에이, 몰라. 43페이지. 여기. 자,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학도 있고요. 여기. 이것도 나금명곡도 그 당시 연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 만세전. 그 다음 수학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풀 수 있어. 이런 로그. 문제. 오.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포기하면 안 돼요. 문과여도. 약수령 논술하는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정시 수능 시험을 모아서 수능 성적으로 가려면 아까 봤던 학교 지금 눈에는 성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눈에는 기준에는 성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든가 정시 원서를 쓰려고 할 때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 학교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령 논술이라도 해놨으면 원서 접수를 해놨으면 시험 볼 기회가 생기죠. 최저만 아주 가볍게 맞췄으면 했으면.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수원 수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네, 집에 갑시다. 반장하겠네. 자, 봐봐. 정신 차려. 자, 나가죠. 아니라고 정신 차려. 독서. 그 반장법도 있잖아. 이걸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건 무슨 상관없어. 그냥 완전 생각만 동아리에서 자, 송이 들어왔고 서율이 들어왔고 서율아 나 학교 시험 기간이랑 학교에서 나가는 독서 출판사 그리고 나갈 때 지금 학습지 이런 거 사진 찍어서나 개인톡으로 좀 남겨줘 서율아. 지우도 들어왔네. 송천이 들어왔고 아까 있었지. 자, 그래서 약수령 논술도 있다. 지금 여대도 약수령 논술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기출문제나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가 확인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뭐 했다고? 좀만 더 참아. 자, 그냥 쓰러져. 야, 선생님, 야, 오늘 몇 시에 기상하셨습니까? 나 6시. 나 할 말이 없어. 왜 너는 몇 시에 일어나는데? 6시 45. 네, 진짜? 자, 같이 갑시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자,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이것도 연계됐었던 부분이에요.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 자, 용어에서 정의를 통해서 용어의 의미를 보세요. 찾았어? 22페이지. 너 프린트 필요해? 찾았어? 어떤 거? 네, 심리 철학이요. 유진아 가져오면 돼. 자, 동일론은 그래서 의식, 정신이라는 게 뇌의 물질적 상태와 같다고 보는 결례입니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차이점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 이꼴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능을 실현하는 물질의 성분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자, 의식이 있을 수 있다? 네, 차이점을 부각하세요. 동일론은 뭐였어요? 의식이 뇌 물질적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 물질적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기능론은 명칭 그대로 기능이 곧 의식이다. 읽어보죠.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자, 함수적 역할, 입출력. 그래서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자,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기능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맞잖아. 함수적 역할은 기능. 근데 함수적 역할이 일치하면 기능도 일치. 저 부분 하나만 불러주세요. 일치. 감사해요. 응? 그래서 보시죠. 자,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다는 앞문장에 대한 재차 진술. 자, 그래서 기능주의는 의식 이꼴 기능, 이출력 값이 가지면 물질 상태와 무관하게 의식이 같다고 본다. 그래서 동일론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거의 반대쪽에 있죠.
이처럼 내용 정리.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 말은 동일로는 어때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차이점 부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 발이니? 자, 봐. 뭐라고? 자, 봐. 자, 설. 자,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자, 이번에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합니다. 자, 그러면 설은 뭘까요? 라고 얘기할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거죠.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중국어로 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룰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는다. 자,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은 같지만 입출력까지 같아서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방 안의 사람. 자,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이 다른 사례가 있다. 이해 됐습니까? 여기 뭐였어? 기능이 같으면 의식도 같다고 하지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예요? 기능이 같아도 but 의식이 다른 사례가 있다. 이걸 가지고 기능주의를 반박한 겁니다. 사고 실험을 했어요. 자, 세 가지 정리해 주네요.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엇인가를 알게 됨은 자, 인지의 정의예요. 정의요. 자, 의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지.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자, 그래서 반박하는 겁니다. 외부와도 관련 있다. 네, 이들은 자, 이들은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아니다. 외부와 맞물려서 일어난다.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 그래서 뭔가를 알게 되죠. 몰랐던 걸.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 또 다른 이론을 하나 제시합니다.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 왜 확장이 붙을까요? 외부라. 외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돼서 인지는 일어난다는 뜻으로 마저 읽어봅시다. 자,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로렌즈입니다.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 자, 정의예요. 자, 그럼 가보죠. 그래서 나옵니다. 요게 정의야. 인지 과정 이꼴 심적 상태. 자,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다. 그래서 심적 상태 대신에 믿음을 집어넣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었던 믿음이 생겼어. 그거는 인지 과정. 없었던, 아니, 나지 않았던, 지금은 떠올리지 않았던 어떤 특정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것도 인지 과정. 인지 과정 그렇게 정했다는 거야. 여기에서 심적 상태는 자, 기억이나 믿음과 같은 겁니다. 가보죠. 심적 상태 대신 집어넣어도 된다니까. 기억은 혹은 믿음은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네. 이와 달리, 자, 이와 달리입니다. 차이점 부각하셔야 돼요.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차이점 부각하세요. 심적 상태와 파생적 상태의 차이입니다.
자, 신적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과 믿음과 같은 거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혹은 사회적 합의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자,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다. 왜? 노트북에 어떤 파일이 저장돼 있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사람이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 이해됐니? 의미를 가지니까. 오케이? 너 받아들여. 잠깐만.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납득됩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거면 심적 상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심적 상태. 파생적 상태, 야, 정의를 잘 봐야 돼.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이꼴 파생적 상태. 주체는 심적 상태. 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그려볼게.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이런 거죠. 노트북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정보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쓸까? 이 칸이 모자르니까 여기 옆에다 쓸게. 자, 노트북의 정보는 나가 그거를 읽기 전에도 파생적 상태,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파생적 상태. 하지만 그것을 읽은 나에겐 읽고 난 이후에 뭐가 생겨? 그 정보에 대한 기억이 머리에 남잖아. 네. 그 기억이 생기지. 기억은 뭐? 심적 상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트북은 여전히 노트북의 정보는 그냥 내가 뭘 했든 안 했든 그냥 파생적 상태입니다. 정보의 나열일 뿐이죠. 그럼 심적 상태는 저한테 생긴 그래서 주체라고 그러잖아. 주체에게 생겨나는. 사람에게. 더 갑니다. 로렌즈에게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다. 파상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보거나 인쇄하거나 밑줄 치거나 베껴 쓰거나 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 요 내용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요 고스란히. 태어나게. 자,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건데 그 심적 상태는 뭘 조작함으로써 일어납니까? 근데 파생적 상태는 내적인 것이 정보예요? 외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너무 재밌다. 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정되는 것이다. 자,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는 건 바로 이 문장과 헷갈리지 마봐. 이 문장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정말. 가는 것이다. 봐봐.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지 않으면서도 기억이 생겨날 수 있죠. 인지 과정입니다, 그것도. 왜냐면 인지 과정이 정의잖아요. 인지 과정 그 자체는요, 심적 상태가 생겨나기만 하면 인지 과정입니다. 네.
근데 얘는 확장인지죠. 확장은 뭐예요? 외부인 어떤 파생적 파생의 상태를 조작하니까 확장인 겁니다. 자, 이렇게 확장된 인지 과정 어떻게 확장됐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기억 와우. 내지는 믿음은 와우. 주체의 것일 때에만 이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자, 봐봐. 말이 어려워. 요것과 다시 말에는 같다는 말입니다. 요 말이 같아요. 그런데 즉으로 연결했죠. 즉도 앞문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우면 글쓴이는 몇 번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예, 다시 말해라는 연결어, 즉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등호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이해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 좋아요. 자,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죠? 뭐 전에, 인지 전에 뭐가 존재한다? 주체가 있어야 된다. 어. 자, 주체가 먼저 존재하고 나서야 인지가 가능하다. 이해됐니? 네. 자, 먹느라고 정신없죠? 자,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까 한정한 거 얘네들이 네. 아니고 어디까지?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했어. 그 바깥은 어떤 거였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인지가 일어난다. 이해됐어? 자, 졸리네. 자, 보세요. 12번에서 12번에서 가에만 한정해서 봅시다. 나는 안 볼 거예요. 가에만 한정해서. 책과 뇌 상태. 좀. 자, 봐봐. 3번. 아니, 3번이 답일 수 없어요. 3, 4가 여기 있으니까. 똑같잖아. 네. 뭐겠어, 가는. 자, 이거 봐.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잘 읽어봐.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어. 기능은 1번. 뭐였어? 기능주의는 의식 이꼴 기능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기능이 같으면, 기능이 동일하면 의식이 같은 거다. 의식도 동일하다고 얘기한 걸 까는 게 소리였단 말이야. 1번. 오케이. 얘 아니면 얘죠. 기능이 뭔데? 함수적 역할이 아까 기능이었잖아. 그러니까는 답은 1,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만 가지고 문제 풀자고 글만 읽으니까 지금 수연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자, 13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13번은 바로 풀 수 있어.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냄새. 훌륭한데? 그래요. 토핑으로 시키면 진짜 맛있어. 시간 많았어. 그거 좀, 그, 레시피, 뭐냐, 주문 나 할 줄 모르거든, 서브웨이. 그냥 서울에 가가지고 셀리랑 김치 섞인 15cm 달라고 하면 자, 빨리, 그, 톡으로 나 개인톡으로 보내줘. 나중에. 자, 13번 풀어봐, 빨리. 음, 4번. 1번이라고요? 애들 풀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땡큐. 뭐지? 이게 말려야겠다. 못됐어. 모르겠다. 이거라고? 말도 안 돼. 이거 주체 저는 3번. 그럼 나도 3번. 아니 근데 왜 3번인지 1, 2, 4, 5가 다 맞아서 3번이야. 그렇게 해서 풀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 3번일까? 로렌츠는 기억이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 있는 파생적 상태. 그러니까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우와. 잘했다. 왜죠? 수성으로 바뀌었나? 아니요. 네. 여기 보세요. 몸 바깥으로 봐봐. 칠했어요. 심적 상태가 주체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왔지. 이때 심적 상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어. 기억 믿음. 그래. 네. 그거 말장난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심적 상태 자체는 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심적 상태의 생겨남이 뭐에 의해서 일어나? 몸 외부의 왜? 파생자 상태를 조장함으로써 인지다. 그래서 확장. 자, 그다음 14번, 15번. 15번의 니은이 뭐죠? 15번도 풀어요? 아니, 지금 안 돼. 못 풀어. 지금 나와 관련된 문제 지금 12번에 이 부분 풀어야 되고요. 14번에 요것도 풀어야 되고 하는데 요것들을 원래는 찾아가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읽고 풀 거냐? 자, 나지문을 갑시다. 일단 읽고 가자. 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 이것도 아는 거네요. 지각도 인지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각이나 인지나 둘 다 앞에 의미로 보면 아는 것이죠. 인지는 아까도 나왔지만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 근데 지각은 알긴 아는데 뭘 통해서 하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 아는 것.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아는 것입니다. 가보죠.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뭐?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앞문장 똑같아.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이거 자 몸으로서의 나와 의식으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육체를 가진 몸뚱이가 있는 나는 물질과 만져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만짐으로써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뭔가를 알게 돼서 머릿속에 그리는 사과하면 머릿속에 좀 떠오르니? 네. 이지? 근데 그 떠올린 그것은 물질처럼 감각으로 만질 수가 없지. 만지거나 뭘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객관주의 철학.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 이꼴 물질이다. 물질이다.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과학 분야에서. 자, 하고 주장하거나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뇌의 물질적 상태, 동일론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나 또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의식을 물질과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야, 의식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견해. 전자의 1번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그죠? 다시 해주세요. 우리 한 번만. 지각이 곧 의식이잖아. 의식은 이꼴 물질이잖아. 그래서 네, 첫 번째 전자에 의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사물을 통해서 뭔가를 만지거나 뭘 하거나 냄새 맡거나 이랬을 때 가지게 되는 머릿속에 알게 되는 머릿속의 인식은 결국 물질적 반응일 뿐이죠. 왜? 의식은 물질이니까.
뇌 전자파의 움직임, 뭐 이런 뇌의 어떤 어, MRI를 찍으면 뭐 전기적 신호의 발생 이런 것들이랑 일치시키는 거죠.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차이 이해돼요? 아까는 뭐였어요? 전자에 의하면 주체의 물질적 반응, 의식은, 지각은.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뭐요? 주체, 즉 의식의 판단. 지각은 주체라는 거예요? 지각이 왜 저기 뒤에 붙은 거예요? 주체랑 의식이랑 같은. 주체가 판단한 것, 지각은. 지각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몸속에 정신이라는 게 따로 독립해서 있어가지고 그 정신이라는 게 뭐 했다?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감각기관으로 입력된 그것에 대해서 저거는 빨갛다 라고 지각했을 때, 색을 지각했을 때 그것은 물질적 반응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실체인 정신이 판단을 내렸다.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두 번째 주체는 의식이 곧 주체인 거죠. 야, 나 잘 생각해봐. 아, 진단하는 말이야. 네. 자, 일단 봐봐.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자, 사람과 사물은 분리돼 있다. 그리고 지각을 하게 된다. 공통점이야. 1번으로 보든 2번으로 보든 한 번 더 가.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 그럼 뭐가 먼저야? 1번은 주 아니 이게 이처럼은 내용 정리하는 거거든. 자, 차이점은 지금까지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 그냥 받아들여. 의식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지각은 주체의 물질적 반응. 자, 봐봐.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면 지각은 의식이 하는 것이어서 의식이 판단한 것.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물질의 반응이 아니라 의식이 판단한 거야. 근데 이 둘을 다 합해서 모두 공통점은 뭐야?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전제된 후에 지각을 이해해. 한 번 더. 뭐 말하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존재. 이미 확정돼서 존재해. 그 말은 뭐가 먼저? 주체가 대상의 분리가 먼저 이후에 지각. 한 번 더 가. 하지만 여기까지의 설명 다 누구예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또 다른 견해입니다. 지각 이꼴 얽힘의 체험. 자, 봐봐. 얽힘의 체험이라는 걸 일단 배제하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전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얘랑 반대야? 하지만이랑 반대라고 지금. 뭐가 먼저야 그러면? 지각. 지각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주체와 객체 대상이라고 할게. 대상이 분리된다. 납득이 됩니까? 납득 안 돼도 받아들여요? 머리랑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 지각이 머리 아니야. 누가 뭘 지각하느냐가 다르군. 누구랑 뭐가? 자, 이 세계와 나가 떨어져 있다. 분리돼 있다. 나가 주체예요? 나가 주체. 얘하고 나랑 떨어져 있는 분리돼 있다고. 네, 분리된 상태에서 지각한다라고 얘기한 게 앞에 얘기라면 반대 아니다. 아니냐. 지각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분리된다. 한번 보죠. 예를 들어 분리되고 나서 지각하는 거랑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야 분리가 뭐가 있는 거다. 자 생각 아니야. 지각은 자 보세요.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어. 감각하는 것, 만지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 그것을 얽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얽힘의 뜻이야. 그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그제서야 확연히 구분한다. 그래서 지각 다음이 누굴까? 자,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요. 지각은 곧 얽힘의 작용, 같은 말, 얽힘의 체험. 같은 말이야.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야 주체와 대상의 분리. 요 말이랑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말과 반대말이죠. 네. 다시 말해 한 문장.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된다. 구분이 된다. 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왜? 지각은 뭘 통해서 해? 감각을 통해서 되고 지각 이꼴 감각이고 감각하는 순간 주체와 나가 분리돼. 봐. 그냥 받아들여.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여기 아까 했던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둘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 견해는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차이점 뭐예요? 내가 몸이 먼저다. 네. 그냥 지각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자, 문제 풉니다.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있잖아요. 음, 오늘 원래 학교에서 55분 타면은 사회까지 30분, 40분 걸리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노선대로 안 가고 그냥 바로 사후역으로 갔어요. 탈 사람은 어떻게?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 말고 그건 내릴 사람이고 다시 살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사람. 그거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렸어. 그냥 펴더라고. 자, 12번부터 문제 풀어봅니다. 이 질문은 무슨 주제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질이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분야, 계열, 심리, 철학, 지금 철학 쪽에 인문 철학, 인문 예술 중에. 이런 뭘까? 좀 기억이 안 보여. 팬들이 너무 열심히 했던 거. 어, 혹시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가의 마지막 단락 음. 후반부에 아니, 쌤 가의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쌍대로 인지, 인지 질문. 지선. 그러니까 기억이 그거예요. 원래는 분리돼요. 너네 잘 봐봐. 분리되는 게 기억이. 기억? 여기? 얘랑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앞뒤 문장을 좀 더 보고 즉이라고 돼 있네. 그 뒤에 걸 봐봐. 왠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아, 오렌지 그거잖아요. 어, 기억에 밑줄 친 내용을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거 자체를 읽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즉이라는 거를 연결되면서 뒷내용이랑 기억은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만지고 나서 분리된 걸 알려는 거. 여기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먼저 읽고 나서야 인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원래 분리돼 있고 그걸 만지. 그 그게 얘기를 아니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주체라는 게 명확히 존재하고 있을 때야 인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치? 이것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는 네. 글쓴이의 견해는 여기 있어. 이 견해를 가진 내가 저 기억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니? 근데 이거 다 풀어요? 음. 홀리. 문제 끝나요, 저희. 아니면 같이 풀어줄 수 있어. 10시. 근데 저 괜히 문제가 안 끝나죠. 수학? 네, 아, 형. 불려다. 왜 오늘은 이렇게 색밖에 없어요? 그렇게. 와, 진짜 무슨 소리야. 같이 풀까? 약간 과학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 광얘가 있어. 2016년에 분기. 아, 이게 보기 박스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한번 가보죠. 12번의 답은 뭐죠? 1번. 네,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은 아까 3번이라고 했었고요. 14번의 답은요? 1번. 네, 14번의 답도 1번이 되죠. 여기 여기를 잘 읽어야 돼, 발문 관점에서. 그래서 나의 글을 읽고 필자의 관점을 찾는 게 1번입니다. 1번. 해야 될 점. 근데 나의 글에서 2단락까지의 내용은 객관주의 철학 입장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글쓴이의 견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접근해 줘야죠. 아니,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로렌즈가 확정된 인지 과정의 경우 인지 주체 것일 때에만 그 인지 과정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했다. 주체가 있고 나서야 지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견해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15번 그냥 그대로 답이죠? 2번. 예,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제 관련되는 건 이제 16번이 문제죠. 네. 됐어요. 자, 16번 잠깐만 보면요. 음,
이게 보기 박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바로 가보죠. 한번 봐봐. 암실내 이게 적절한 수치다. 3번 선지 보세요. 암실내 자 확장 인지론에 따르면 암실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뿐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존해서만 주체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파생적 상태의 정의였습니다. 네. 보기 박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헐. 자, 읽긴 읽되 자, 파생적 상태의 정의를 본다면 A의 해석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는 파생적 상태일 수밖에 없죠. 아니겠군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됐니? 자, 17번에다. 4번. 네,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한 질문 더 가보죠. 뒤에 24번 문제는 했고요. 26페이지, 24페이지 말고 26페이지 보면 또 주제 통합 질문인데 이거 해요. 예, 이거 할 건데 이거 너무 긴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자, 일단 저는 4번과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고 그 4, 5번 문제 풀고 일단 이 수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봐봐. 4번 문제 잠깐만 봐봐, 문제. 가의 글의 내용을 전개한 과정을 가와 나 각각 묻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처음과 끝 부분에서 끝단락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나오는데 이걸로 확정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별로 잘라서 단락별로 잘라서 초반의 내용들 단락별로 잘라서 이런 초반의 내용들 왜 이런 걸 뒷받침하는 말이 되거든요. 나 지문도 초반에 특히 1단락 정도는 잘 읽어주고 초반의 부분들 단락별로 다 읽지 않고 초반의 내용을 통해서 요것만 골라서 푼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원래는 정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건 꼼수예요. A는 한번 읽고 찾아 들어가서 5번 문제는 한정돼 있으니까 영역이 지금 읽고 한번 풀어보시죠. 손으로 풀어도 되는 일단 거야? 잘라낸다. 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거꾸로 4번 가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풀어보시죠. 괜찮아? 5번 문제 풀어. 응.
5번 문제 풀었으면 4번도 풀어보세요. 이거 읽고 끝납니까? 응? 읽고 끝나요? 다 풀었지? 풀었어? 풀었어? 네. 자, 일단 봅니다. 5번의 답은요? 5번. 네,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냥 바로 나오죠. 왜냐면 다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글의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의 유서와 조선에서의 유서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고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5번의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 주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자, 4번 문제는 자, 중국에서의 유서의 특징, 중국의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의 유서의 특징,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기에 들어와서 필요해 와서. 17세기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얘기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단락을 잘 읽어보시면요. 자, 서양의 학문 서학은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됐는데 이러한 실학자들이 편찬한 백과사전시 유서에 주작의 지적 영역 안에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수강, 그다음 저 뒤에 나오는 이익, 그다음에 이규경의 얘기가 순차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들의 얘기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수강, 그다음 18세기의 이익, 19세기의 이규경의 안에서 서학이 그들이 편찬한 유서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떻게 수용했는가. 자, 4번 문제 답은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4번이 돼요. 그죠? 네. 그다음 요것도 되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분리돼 있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음을 잘 보세요. 새로운 유형인데
서로 기억과 니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가는 여기 있고요. 가는 여기 있고 기억과 니은은 성어사설과 오주연문장전상고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화작에서 그래서 대화를 보고 대화에 들어있는 부분이 초고에 어디 나와 있는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처럼 돼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볼게. 1번 한 잠깐 봅시다.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를 해당 부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했다. 기억에도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이 선지는 적절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가의 편찬 의도에 지식의 제공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맞아요. 실학자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일단 이거 나왔고 기억을 보죠. 지식의 심화라는 내용이 있는지. 성어사설을 표제어로 삼았고 서학 지식 자체를 학대.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시적 사원으로 사용해서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했죠. 네. 이해됐습니까? 재현과 확산.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나머지 2, 3, 4, 5 선지 확인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6번 문제. 요거 다 풀고 마치고 요것만 마치고. 잠깐만요. 네. 음. 아니요? 6번에 일반 막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 1번이랑 2번만 시험 통과해갖고 좀 분열하기 쉬운 거 무슨 소리야? 그럼 목표준 성취 검사를 1번하고 2번을 한다고. 불쌍해. 근데 그 자격시까지 다 그냥 컴퓨터시 나가고 그런 거. 솔루션 보겠지. 문제? 국수 영과 뭐 이런 거. 수업은? 아는데 그래서 나그 금요일 날 굉장히 수능 통과 있는 게 너무 좋아. 웃기다. 그걸 그렇게 하는 거구나. 왜 저희는 뭘 보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모의고사 같이 시험 보는 거야. 막 성적 안 나오면 남겨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성취도 평가 어떤지, 지금 애들 성적 수준이 어떤지 대충 표본 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그래도 뭐 머리 힘주고 안 해도 되죠? 가볍게 풀어. 가 다 봤는데 가가 다 맞아요. 그,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편해. 리은, 리은. 문소리 붙이고 이런. 뭐야 이게? 리은. 진보성 음악이네. 리은.
중복.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어떻게 하고 직접 보는 거예요? 되었습니다. 자, 6 확인해 볼까요? 6번의 답은 한번. 네, 3번입니다. 3번에서 자,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해 성격이 언급돼 있긴 한데 그때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누가 네. 그 누구지? 이규경인가?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약을 활용했다 라고 나오지만 여기에서 서약을 활용했다고는 나오는데 서약을 활용했다고는 나오는데 어디 있지? 그래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서학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했습니다. 중국의 서학 연구서리고 중국의 서학 연구서의 특징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 학문에 절충한 것이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서학이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얘네들 막 중국 애들 옛날부터 이랬던 거야. 모든 것은 우리 거야. 시작은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이 사람이 활용한 서학 연구서의 특징이고 이 중국의 서학 연구서가 중국이 진보적이다. 중국의 학문이 그만큼 진보적이다라고 주장했던 건 걔네들이지. 이규경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게 아닙니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서학이 가지는 모든 진보성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서학은 중국에서 원류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것은 뭐야? 중국 애들이 쓴 서학 연구서들이 가지는 의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 선진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났어. 으아! 자, 자,